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연은 바닥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게 된 한 남성의 실화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걸레 한 장으로 시작한 청소업,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감수했던 편견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헌신까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가족, 그리고 5년 후 성공한 그에게 다시 나타난 사람들. 과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남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태민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태민의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벌써 3년째 이어진 루틴이었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을 먹은 태민은 낡은 승합차에 청소 도구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걸레, 세제, 진공 청소기까지 무거운 장비들을 하나씩 옮기면서도 그의 얼굴엔 묘한 만족감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시작이네. 첫 번째 목적지는 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태민이 청소를 맡게 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다른 청소업체가 하던 곳이었는데 그들이 대충대충 일하는 걸 보다 못한 관리소장이 태민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죠. 이 형, 정말 깔끔하게 하네요. 관리소장 김 씨가 복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태민은 바닥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 모서리도 계단 난간의 먼지도 모두 말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사실 태민에게는 남다른 원칙이 있었습니다. 청소는 그냥 치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도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남들은 천한 일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태민아, 우리가 하는 일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일이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오전 10시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였는데 직원들이 태민을 보는 시선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책상 아래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혹시 다른 사무실도 하세요? 회계사무소 사장이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한 듯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제 친구 사무실에서 청소업체를 찾고 있거든요. 추천해도 될까요? 그 순간 태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 번에 녹아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민의 고객은 하나둘 늘어갔어요. 입소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태민의 일 솜씨가 알려지면서 연락이 계속 들어왔어요. 소형 사무실, 동네 상가, 펜션까지 다양한 곳에서 태민을 찾았습니다. 밤에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특수 청소 기술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전문 청소법을 익혔습니다. 카페 덜룩 제거법, 곰팡이 방지법, 화재 손상 복구법까지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갔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청소업계의 프로가 되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3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의 사업은 놀랍게 성장했어요. 직원 5명을 고용하게 되었고 청소 장비도 전문적인 것들로 바꿨습니다. 동네에서는 이제 태민을 깔끔한 청소업체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도 청소가 가능하신가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화재가 나서 그을음과 냄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어렵다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벽면은 온통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특수 청소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일주일간 밤낮으로 매달렸어요.
전용 세제로 그 흐름을 제거하고 특수 장비로 냄새를 없애고 벽지까지 새로 발랐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무실이 맞나요? 의뢰인이 깜짝 놀랐어요. 화재 전보다 더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태민은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걸.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의 어깨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걸레 한 장으로 시작했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태민은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대학 동창 민호가 불러낸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는 연락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야, 너 소개해줄 사람 있어. 민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민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군데? 우리 회사 격리과에 있는 수진이야. 정말 괜찮은 애야.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떨림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태민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마주 앉았어요. 수진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수줍게 웃었어요. 태민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순간 태민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이 늘 어려웠어요. 청소업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곤 했거든요. 청소 관련 일을 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그런 서비스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태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수진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태민을 바라봤고 진심으로 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태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사업을 직접 하신다니. 그 순간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석 달 후 태민은 수진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언니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진 어머니의 시선이 태민을 훑어봤어요. 표정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 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그 말투에는 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겠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수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고요. 태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집 앞을 걸으며 태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수진이 태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어떤 편견도 이겨내고 싶다고. 6개월 후 태민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수진이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을 때 태민도 따라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가족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수진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태민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민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업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수진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수진 어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그 말에는 여전히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진심도 담겨 있었어요. 태민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반드시. 신혼집에서 수진과 함께 보낸 첫날 밤,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긴 여행이 말이에요. 결혼 후 6개월, 태민과 수진의 신혼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퇴근 후에도 태민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태민도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수진을 맞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수진이 태민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말했어요. 당신만 보면 다 괜찮아져.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처음 흔들린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태민의 손이 멈췄어요. 수술비가 많이 나올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보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대.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대형 빌딩 청소 계약도 몇 개 따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태민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태민이 병원비 800만 원을 모두 지불했어요. 수진 어머니는 태민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태민아, 정말 고맙다.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순간 태민은 인정받는 느낌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번엔 수진 언니 소식이었어요. 언니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야. 수진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예식장 예약금이 부족하대. 남자친구 집에서도 형편이 안 좋다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엔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언니 결혼 잘 되도록 도와주자. 수진이 태민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최고야. 그렇게 태민은 처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갔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기고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계산을 맡았습니다. 수진 가족들도 점점 태민을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태도가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변했어요. 태민이가 또 해주겠지? 수진 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민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특수 청소 분야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과 연간 계약을 맺었고 호텔 청소까지 담당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재 복구 전문 업체를 찾고 있는데 추천받아서 연락드려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20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업체들은 모두 규모가 너무 크다며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태민은 확신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 달간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직원들과 함께 층별로 나누어서 작업했습니다. 그을음 제거, 냄새 제거, 벽면 복구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될 줄 몰랐어요. 건물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태민은 업계에서 유명해졌어요. 화재 복구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입도 크게 늘었어요. 집에 돌아온 태민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기뻐했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요즘 치과 치료받으시는데 임플란트가 좀 비싸대.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이었어요.
태미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마워하는 말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진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태민이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네. 수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태민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수진 언니도 맞장구 쳤지만 그 말투는 이미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태미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족다운 건가?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가 된 건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라는 낯선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하루아침에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태민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당분간 청소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계약을 일시 정지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둘씩 고객들이 떠나갔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20개가 넘던 계약 중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청소 횟수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볼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요. 아예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월 수입의 40%를 차지하던 계약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장님, 저희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대표격인 김 과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줄어드니까 월급도 불안하고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와서요.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상황이 나아지면 죄송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하루아침에 태민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태민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청소 장비들만이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태민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깐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곧 회복될 거야.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한두 달은 힘들 것 같아.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태민은 차마 진실을 다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호텔 청소 계약마저 해지됐어요. 호텔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호텔 지배인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태민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이제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장비 할부금, 각종 보험료까지.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하루하루 줄어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가족의 반응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태민의 가슴이 쓰렸어요. 어려울 때 위로가 아니라 원망을 듣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민은 혼자서 남은 소규모 계약들을 처리하며 버텼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녔지만 예전 수입의 20%도 안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봐드릴게요. 그 다음엔 계약 해지입니다. 임대업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집에서 수진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은 태민이 들어와도 시선을 돌렸고 준혁이도 아빠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왜 요즘 슬퍼? 5살 준혁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일이 잘 안 돼서 그래. 수진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날 밤 태민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간 태미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어요. 평소처럼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짧은 편지 한 장이 전부였어요. 태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아.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태민 씨, 수진이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그만하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민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 속에서 태민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빈집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어요. 핸드폰엔 독촉 전화만 울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태민 형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태민이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문 앞에 서 있는 건 김도연이었어요. 예전에 태민이 청소했던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도연은 깡마른 체구에 선한 눈을 가진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형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파트에서 주소 좀 알아봤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됐거든요. 태민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때 찾아와 준 사람이 있다니. 거실로 들어온 도연은 태민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태민이 힘없이 말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기억하세요?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병원비 대신 내주신 거.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내복도 사주시고 제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 용돈도 주셨잖아요. 그때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태민이 병원까지 따라가서 수술비를 대신 냈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도연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거 안 잊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 형님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뭔가 부끄러웠어요. 도연아, 고맙지만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형님, 저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사업계획서였어요. 특수청소 전문업체요. 곰팡이 제거, 화재 복구, 이런 거 말이에요.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경비 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일반 청소업체들이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영업이랑 현장 관리 배우고 싶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본금은? 제가 경비 일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태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형님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도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태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창고를 임대하고 중고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했어요. 도연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모르는 건 태민에게 묻고 밤늦게까지 청소 기술을 익혔어요. 첫 번째 일감은 지하실 곰팡이 제거였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포기한 일이었어요.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론 안 된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과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수 약품과 장비를 동원해서 일주일간 매달렸습니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발 방지 코팅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의뢰인이 감탄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특수 청소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재 복구, 수해 복구,
성면 제거까지.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일들을 전문으로 하니까 경쟁도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직원도 늘었어요. 도연은 정말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고객 관리부터 직원 교육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형님, 이번에 큰 프로젝트 들어왔어요. 어느 날 도연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전체 건물 청소래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태민과 도연의 회사는 특수청소 분야에서 인정받는 업체가 되었어요. 직원만 25명에 연 매출도 30억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방송 출연 제안이에요. KBA에서 성공 창업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특수청소 전문가 태민과 도연의 스토리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방송 후 더 많은 일감이 몰려왔어요. 형님,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도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제 누가 나타날까?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태민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습관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민 씨?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방송에서 아빠 나온 거 봤다고 하더라고요.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며칠 후부터 수진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 언니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민 씨, 요즘 바쁘죠? 성공하셨다니 정말 축하해요. 그 다음은 수진 어머니였습니다. 태민아, 오랜만이구나. 준혁이가 아빠 얘기를 자주 해서. 모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태민이 바닥에 있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태민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침내 수진이 직접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을 본 순간 태민의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태민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준혁이 얘기 좀 해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태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혁이가 정말 아빠 보고 싶어 해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빠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 말에 태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거든요.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우리 가족?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태민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수진 가족 모두를 불렀습니다. 수진 어머니, 수진 언니까지 모두 왔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수진 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태민이가 이런 것도 아는구나? 수진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태민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민에게 향했어요. 태민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이름으로 교육비 신탁을 만들었어요. 대학까지 모든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진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태민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앞으로 저와 준혁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힘들 때 어디 있었나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준혁이는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수진 가족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준혁이 태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태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말에 만난 준혁은 훌쩍 커 있었어요. 이제 아빠와 비슷한 키의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모았어요. 준혁이 수줍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태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그동안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성공했을 때 옆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도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도연이, 그리고 준혁이. 이들이 태민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업으로 성공을 이룬 태민 씨가 겪은 가족의 배신과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가는 실제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좋을 때만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성공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